83세 이종필의 후회 50대의 노후 준비는 아직이라던 그의 후회. 아직은 괜찮아. 노후 준비는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일은 바쁘고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들어가고 집 대출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면 노후 준비라는 건 늘 조금 뒤로 미루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건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3세의 이종필 씨도 그 사실을 늦게 깨달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했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되었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자 그는 뒤늦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 준비는 돈보다 시간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얼마를 모아야 할까? 연금은 충분할까? 집은 있어야 할까? 같은 질문들이죠. 그런데 사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시간이 있을 때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대에 매달 3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과 55세에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빠. 지금은 돈이 없어.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습니다. 사례 1회사만 믿었는데 첫 번째 사례는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실한 직원이었고 회사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실업급여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만 믿고 개인 준비를 안 한 게 가장 후회돼. 지금 그는 작은 경비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례 2 건강이 평생 갈 줄 알았죠. 두 번째는 박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후 준비를 미루곤 했습니다. 나는 몸이 강하니까 오래 일할 수 있어. 하지만 60대 초반에 큰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식당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우리는 종종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는 돈뿐 아니라 건강 관리도 포함됩니다. 사례 3 조금씩 준비한 사람의 차이.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수정 씨는 4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못 모아도 조금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연금저축을 넣고 소액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할 일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60대 초반입니다. 완전히 은퇴한 것은 아니지만 좋아하던 취미를 살려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의 일부는 연금에서 나오고 일부는 공방 수입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준비를 한 건 아닌데
미리 생각해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준비의 차이가 삶의 여유를 만든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미래의 나를 위한 배려. 사람들은 종종 노후 준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복잡한 금융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완벽하게 계획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 준비의 시작은 사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7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기면 준비의 방향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용한 삶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도 준비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취미를 찾는 것도 준비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83세의 이종필 씨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느낄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사실 대부분의 후회는 비슷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번 달에 작은 준비 하나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노후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여러 조사들을 보면 경제, 건강, 관계, 목적의식 이 네 가지가 함께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돈만 충분하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다른 요소들이 있어도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심리학과 경제학 연구를 보면 노후 준비에는 비교적 분명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준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준비, 건강 준비, 그리고 삶의 역할 준비입니다. 첫 번째, 돈은 많이보다 오래 버티게 준비해야 한다. 노후 자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얼마를 모으면 될까? 하지만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를 모으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60세 은퇴 후 10년 정도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30년 가까운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노후는 짧은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노후 자금을 설명할 때 장수 리스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생활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년에는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은 약 4억 8천만 원, 30년이면 7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금 중심 구조를 강조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쓰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노후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두 번째, 건강은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이다. 노후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연금이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노후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학 연구에서는 건강 수명일시 라이프 익스펙턴시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85세까지 살더라도 70세부터 15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한다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80세까지 살더라도 78세까지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의학 연구를 보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생활 습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활동. 특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가까이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좋은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건강관리라는 것도 단순히 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퇴 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다.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를 보면 완전히 할 일이 사라진 삶은 오히려 우울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학에서는 은퇴 후 삶을 설명할 때 제2의 커리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작은 가게 운영, 봉사활동, 취미 기반 일, 강의나 멘토링, 지역 사회 활동.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활동을 생애 현역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활동이 치매 위험도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뇌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금 일찍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신 조금 일찍 생각한 사람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준비라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는 습관, 꾸준히 몸을 관리하는 습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노후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83세의 이종필 씨가 뒤늦게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더라.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더라고. 어쩌면 노후 준비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걷는 것, 이번 달에 조금 더 저축하는 것, 오랜 친구에게 연락 한 번 하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언젠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80대가 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를 조금은 해둔 편이었어.